반갑습니다. 2학년 신선한 사회문화의 신성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짧은 OT를 듣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벌써부터 핸드폰을 뒤집고 Alt 탭을 눌러서 협곡으로 가고 있는 친구들이 보입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진행해야 좋을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 어떤 수업이다? 빨리 끝내주는 수업, 빨리 끝내주는 수업을 준비해 왔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첫 시간이라서 원래는 1시간짜리인데 딱 반 잘라서 30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 잘 해주면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거 싹 다 집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촬영하러 오는데 눈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와 이거는 무슨 살다 선생님이 남쪽 나라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런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춘천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닌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런 눈을 많이 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막상 학교로 와보니까 아주 살다 이런 눈은 처음 보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눈이 많이 왔는데 그래서 선생님 충격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선생님 집 근처인데요. 혹시 어딘 줄 아는 학생 있을까? 마치면 집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막 진짜 발을 이렇게 하면서 막 와야 될 정도로 눈이 많이 왔는데 각인가? 하늘에 계신가? 오늘 출근을 하지 말라는 하늘에 계신가? 하다가 옆에서 소리 들립니다. 삐뽀 비리리리리리리 차가 한 대 지나가는데 눈을 막 하면서 열심히 치우고 계신 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자, 이 아저씨가 선생님의 출근 금지를 방해하고자 눈을 열심히 치워주셨는데 이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이 아저씨가 치우는 현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눈이라는 건 그냥 날씨가 춥고 물방울이 맺혀 있었는데 내리다 보니까 눈이 돼서 쌓인 것 뿐이야. 자, 근데 이 아저씨는 눈이래? 눈은 못 참지. 이래가지고 막 치우시는 거야? 아니겠지.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선생님 좀 오버를 합니다 오늘. 힘들어서 그래요. 네. 아무튼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눈을 치우지 않으면 출근길이 어려우니 눈을 치워야겠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치우고 있으신 거겠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눈이 내리는 것과 눈을 치우는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의 현상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다? 눈이 내리는 자연현상과 눈을 치우는 사회문화 현상이 어떻게 다른지 두 가지의 특징과 대표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랩을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지코, 개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자연현상이 두 글자인데 이 사회문화 현상이 여기서 네 글자라서 이것도 사문현상으로 줄여서 우리가 오늘은 자연현상과 사문현상의 특징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가 뭐다? 선생님이 별 3개를 치는 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겠지만 시험에 100%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주제가 오늘 첫 번째 학습 목표인데 바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잠깐만. 선생님, 첫날부터 왜 이러십니까? 첫 수업이라고 열심히 듣게 하려고 또 이런 소리 하신다 또 아는 사람끼리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럴까봐, 선생님,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을 안 믿을까봐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수능 기출문제 분석인데요.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심지어 몇 번으로 넘버 1, 1번으로 항상 출제가 되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이자 내용이 되시겠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오답률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답률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오답률 말씀이십니까? 오답률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10%까지 있습니다. 요 말은 즉슨 뭐다? 요거 틀리면 가문의 영광이다. 어떤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 10명 중 1명 이상 안 틀린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매년 나오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다라고 결론이 내려지겠네요.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배려해 준 것 같아. 첫 수업부터 빡 때리면 사회문화 듣기 싫어 이럴까봐 여러분들 도망가지 말라고. 천천히 배우라고 쉬운데 중요한 것부터 배치를 해놓은 이런 배려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교과서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요래 보여요 이거? 글씨 빽빽한 거 보입니까? 줄이고 줄여야 이만큼이 나와. 근데 요거 여러분들이 듣겠어요? 이렇게 해도 안 듣는데 요렇게 하면은 더 공부하기가 싫겠지. 그래서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더 쪼개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뭐라고? 자연현상이랑 사회문화현상인데 선생님이 예시를 눈으로 들었으니까 너무 추워. 지금 여기 있는 교실도 춥고 선생님 마음도 춥고 바깥도 추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눈을 감고 한번 여름을 떠올려보자. 7월 8월 달을 떠올려봐. 막 날씨가 푹푹 쪄. 막 가만 있어도 땀이 막 줄줄 나. 이런 날씨가 여름에 더운 게 선생님이 지금부터 물 받아놓고 기도하니까 더워지는 겁니까? 제발요, 너무 추워요. 제발 덥게 해주세요. 8월달에 덥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더워지는 걸까요? 아니겠지. 날씨가 더워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자연 현상입니다. 황사같이 보이겠지만 황사 아닙니다. 날씨가 더운 걸 표현한 거예요. 자, 이처럼 누군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의도를 갖지 않아도 당연히 더워지는 건 자연현상. 전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게 자연현상이라면 반대로 자 여름이 됐습니다. 성호가 너무 덥네요. 이럴 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안 입으면 제일 좋지만 안 입으면 잡혀가니까 선생님은 아마도 핀한 얇은 옷과 반팔 반바지를 입을 것 같습니다. 왜? 의도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처럼 여름에 옷을 입으면 막 워터파크 개장을 해가지고 너무 창피하고 쓰러질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너무 더우면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나는 시원하게 반팔 반바지 입을래. 해서 이처럼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옷차림을 입는 건 사회문화, 사문현상이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가 뭐다? 너 이거 왜 이렇게 인위적이야? 이 요리에서 너무 인위적인 맛이 나요. 이런 것처럼 인공적인 게 포함되지 않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자연현상. 반대로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의지가 있는 건 인위적인 현상, 사문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본 틀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아니야. 시험에 나오는 건 지금부터가 진짜야. 요렇게 크게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구분하는 건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실에 등교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책상을 발로 빵 차고 선생님한테 욕 빡 하고 야 이 개나리야 하고 딱 해서 막 난리가 났어. 이런 걸 보고 우리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와 멋있어. 이런 거 안 하잖아. 이런 거 말고 쟤 이렇게 상식이 없어. 왜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몰상식하다.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처럼 자연현상은 인간이 어떠한 의도나 뭔가 가치 없이도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가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뭘 가치성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현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사회문화현상, 인간이 하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건데 날씨가 더우니까 짧은 옷을 입고 눈이 오고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는 것처럼 인간의 의도와 뭔가 이런 생각이 꽉꽉 인간의 가치가 가득가득 압축돼 있는 가치가 압축돼 있는 성질 어떤 거다? 바로 가치 압축성 아니고 가치 함축성이라고 불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자연현상은 가치가 없는데도 발생을 하니까 이거는 우연히 발생하는 걸까? 당연히 발생하는 걸까? 그치. 당연히 발생하는 거겠죠. 날씨가 추우니까 물방울이 내리면서 어니까 눈이 되는 거고 아침이 되니까 해가 뜨고 밤이 되니까 해가 지는 거야.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상황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발생하는 필연, 당연이란 의미로 필연성이라는 단어를 우리 교과서와 시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문현상은 필연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그치. 우연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선 개연성 있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개연성이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뭔가 자연스럽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흐름, flow, 의도를 개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현상은 무조건 발생하니까 필연적이고 사문현상은 인간들이 억지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개연성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들은 100%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 100%가 있을까요? 자, 1 더하기 1은 2. 모든 인간 다 맞추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반대로. 어린아이들이나 술 취한 사람한테 1 더하기 1이 뭐예요? 이럴 수 있잖아. 이런 것처럼 이럴 수 있잖아. 이래서 자연스럽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을 수 있는 게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률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뭘까? 여러분의 시험과 로또로 생각하면 쉬워. 우리가 로또를 아직 여러분은 못 사지만 선생님이 한 번씩 로또를 사는데 선생님이 어느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로또에 1등이 당첨이 된 걸지도 몰라 얘들아. 여러분 그런데 로또 1등 당첨이 될 확률이 있지만 안 될 확률이 더 높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이런 행동은 자연스럽지. 선생님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 뿐이야.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문현상의 확률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 그럼 반대로 자연현상입니다. 자, 자연현상은 뭐라 그랬지? 무조건 상황과 조건이 맞기만 하면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나타나. 따라서 확률적인 게 아니라 100% 확실한 것만 나타나는 게 바로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문현상은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잖아. 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요건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 자연이 하는 거니까. 요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연현상의 법칙과 사회문화 현상의 법칙을 볼 건데
선생님, 당위법칙이 뭐예요? 자, 이게 왜 먼저 나왔을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어려운 거니까 먼저 적어놨는데요. 자, 당위법칙이라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아, 쟤는 학생이 돼서 또는 저 선생님은 선생님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요 뜻이 뭐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이것을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회적 규범이나 인간들이 가치를 가지고 꼭 지켜야 해. 웬만하면 이래야 돼. 라고 만들어 놓은 규칙이 바로 사문현상 당위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위 무언가를 해야 돼. 라는 게 사문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이렇게 이해하면은 시험 볼 때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건 그냥 시험용이었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법률이나 제도, 규칙 이런 것들이 사문현상의 당위법칙의 대표적 예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뭔가 나타났죠. 자연현상은 뭘까 그러면?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런 말 하지. 너는 존재 자체로 행복이야. 너는 존재 자체로 아름다움이야. 이런 것처럼 자연현상은 그 현상이 있는 그 자체로 팩트, 100% 사실이야. 하이퍼 리얼리즘, 무조건 사실이 되는 게 바로 자연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법칙이 된다라고 해서 존재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구별을 하는데 존재법칙, 당위법칙 이게 우리 시험에서 항상 나오니까 유념해서 단어를 기억해 두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힘차게 달려왔으니까 잠깐만 다른 생각을 조금만 생각을 확장해보자. 조금만 편하게 쉬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연현상이 사회문화 현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선생님 당연하죠. 왜?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저희 PC방도 못 갔고요. 수업도 지금 집에서 들어야 되고요. 5명 이상 못 모여서 놀지도 못해요. 이런 것처럼 선생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수업인데 이렇게 화면으로만 만나니까 안타까워 진짜. 어쩌면 좋아요 이게. 자, 그런 것처럼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현상이 사회문화 현상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 그럼 반대로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현상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까요? 그치, 당연히 가능하지. 어떤 거? 선생님이 여름이니까 더운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특정 나라들이 막 연탄을 떼고 하다 보니까 날씨가 점점점 더워져. 원래 이만큼 더워야 되는데 이만큼 더워지는 현상, 바로 지구온난화 같은 현상이 대표적인 인간의 사문현상이 자연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다.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수업 빨리 끝내준다 해놓고 왜 이런 소리 하시는 겁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있으니까. 자, 여러분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인과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인과가 뭐죠? 원인과 결과의 줄임말이잖아. 근데 이 인과법칙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가 법칙이 되어서 무조건 발생한다라는 게 인과법칙인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자연현상은 100% 조건만 맞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발생을 해. 이런 것을 자연현상이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자연현상은 인과법칙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 왜? 무조건 100% 발생하니까. 자, 근데 반대로,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여러분들. 사회문화현상, 우리 인간은, 인과법칙에 지배당하지 않아.
우리 인간은 자연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바로 사문현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런 것들은 인과관계가 있기는 있어. 왜? 날씨가 더우니까 반팔을 입고 비가 오니까 뭐 우산을 쓰는 거야. 근데 가끔씩 독특한 사람들이 날씨가 덥네 목도리 해야지. 비 오네 우산 안 써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과법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 이게 왜 시험에 나와요? 장난치는 게 뭐냐면 자 사회문화 시험에서 사회문화 현상은 이 자연현상과 달리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뭐야 무슨 개수작이야 하고 딱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됩니다. 사회문화 현상도 인과관계가 존재해. 그런데 지배당하지 않는 것 뿐이다. 인과법칙이 100%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 꼭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대로인데 왜 마지막이죠? 하나가 추가됐어요. 자 근데 요거는 지금까지 한 내용을 그냥 정리하는 거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너 되게 옷을 보편적으로 입는다. 너 되게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현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현상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만 맞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현상, 보편성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 자랑스러운 인간들 보편성을 가질까요? 낚였어. 보편성을 갖지 왜 안 갖겠어? 보편성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우면 옷을 입고 비가 오면 우산을 써. 근데 100명 중에 한두 명 특수한 사람들, 독특한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성도 같지만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여러분 시간 3초 줄 테니까 캡처하십시오. 1, 좋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 모의고사, 내신 푸는 데 있어서 여기 주제 문제는 무조건 다 풀 수 있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단원의 전부니까 요것만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약속했던 것처럼 수능 문제랑 확인학습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문제를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잘 안 보여. 그래서 선생님이 이 2 문제는 MS 팀즈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게시글로 답글을 달아줘. 자 그렇다면 문제 풀이는 지금 한 문제만 해줄게. 자 봅시다. 선생님이 쭉 읽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천천히 ASMR처럼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밑줄 친 기억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1번 문제였고 방금 봤던 것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철새는 계절에 따라 일정한 대형으로 무리지어 이동한다. 자, 여러분 기억은 뭘까? 새들이 무리지어서 옮기는 건 우리같이 야야 붙어! 붙으라고! 이런 게 아니라 새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오래 살려면 멀리 날아가려면 대형을 만들어서 무리지어 날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프로그래밍이 돼서 태어납니다. 따라서 요것은 새들이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무조건 발생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치나 무조건 얘들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기억은 자연현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니은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사람을 지칭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신의 이익을 쫓아 여기저기 옮기는 건 뭐다? 사람이 하는 사문현상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디귿 위치와 속도, 날개짓, 횟수 등을 분석한 결과 자 뭐라고? 새들이 얼마나 나는지 분석한 결과라고 했어. 분석은 누가 해? 새들이 새를 분석할까? 아니겠지. 요거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디귿도 사문현상이 되겠고 마지막 리을 같은 경우는 앞선 새가 만드는 상승기류로 인해 뒤에 있는 새는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 새들이 날아가다가 뒤에 있는 새가 편하게 해줘야지 상승기류 이러겠어? 아니야. 날다 보니까 상승기류가 생겨서 뒤에 있는 새가 편해지는 것 뿐이야. 요거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기억 자연현상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을 따르는가? 라는 문제. 자 아까 우리가 뭐였지? 자연현상은 존재 그 자체로 완벽해. 따라서 존재가 법칙이 돼버려. 즉 자연현상은 존재 법칙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띵동 동그라미가 될 거고 두 번째 니은 현상은 뭐였지? 사문현상이었으니까 사문현상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할 수 있는가? O일까 X일까? 이거 헷갈리지? 정답은 띵동 O입니다.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라는 말이 선생님 사람들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험적인 자료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가 역사책을 왜 보고 선조들이 뭘 했는지 왜 알아보겠어요? 당연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봐야 지금의 사람들도 비슷하게 행동을 하니까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난 달라, 난 나의 길을 가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어려울 뿐이지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다. 뭐가? 자연현상과 사문현상 두 개 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 자 디귿은 이것도 사문현상이었어. 사문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반영을 해 나타나는가? 당연하지. 사문현상은 인간이 하는 거니까 이것도 동그라미고 마지막 리을은 자연현상이었는데 자연현상은 항상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가? 자 뭐라 그랬지?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제 어디서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생하는 거 뭐라고? 자연현상이라 그랬어. 따라서 리을은 자연현상이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 따라서 이 네 가지 모두 맞는 말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한 무만 정답이 되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답은 알려줄 건데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 댓글을 남겨주면 답을 알려주도록 왜 이게 5번인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확인학습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우리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미리 시험 볼 거예요. 이거 수행평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번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이러면 안 돼. 틀린 말입니다. 쌤 왜요? 자연현상은 할 수 있다면서요. 자, 여기서 사회문화 시험이 가장 장난을 많이 치는 단어가 뭐다? 자, 다 같이 달리. 한 번 더 달리. 마지막 한 번 더 달리. 달리라는 말로 장난을 진짜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문장이 되려면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함께 경험적 자료로도 연구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같은 조건 하에서 항상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자, 이거는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지. 요거는 이 달리로 장난친 게 아니라
같은 조건 하에서 항상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자연현상이지 사문현상이 아니니까 이거는 두 개가 바뀌어야겠죠. 따라서 1번과 2번이 둘 다 X가 되겠고요. 자, 3번. 땡땡 현상은 미래에 나타날 결과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자, 여러분. 사문현상이랑 자연현상 중에 미래를 예측하기 용이한 거는 뭘까? 생각해봐. 그치.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인간들은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비 오면 우산 쓰겠지? 했는데 막 안 써. 막 뛰어다니고 막 뛰어다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측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자연현상은 무조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고요. 마지막 땡땡 현상은 확률의 원리에 의해 설명된다. 확률의 원리 이거 뭐였다? 선생님이 로또 1등 당첨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현상은 뭐다? 그치,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었다.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도 캡처해서 다음 시간에 요거 시험 보는 거 수행평가에 포함되는 확인학습 재평가 하고 수업 시작할 거니까 꼭 기억해둬서 수행평가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선생님이 30분 안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수업이 길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잘 들어준 학생들 너무 고맙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아니라 EBS 박범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건데 다음 시간에 뭐 배울 건데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누군가는 사회현상을 크게 바라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그맣게 바라볼 수도 있는 이런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박범 선생님과 함께 만나서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사회문화의 신성호였고요. 저는 4차 교시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